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 요정 이채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참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는 시장인데요. 이 가운데서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또 타이밍은 언제일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창구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반드시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냥 단순하게 종목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섹터들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했던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주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조선 쪽과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소폭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테마성의 흐름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힘을 쓰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LG엔솔과 현대차 뭐 이런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순환매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될 놈, 안 될 놈, 그다음에 수상한 놈.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될 놈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순환매가 최근 들어서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주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순환매를 노려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부분들을 보다도 정책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인공지능 쪽 섹터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10%대 상승을 하고 있죠. 반면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솔트룩스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고점권역까지 다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 섹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안 될 놈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뭐 굳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토큰 관련주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은 이 종목들은 갭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면 이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핀거 시초가 이탈했죠. 갤럭시와 SM 마찬가지로 지금 밀리는 7%대 하락 보여주고 있죠. 갤럭시와 SM도 마찬가지로 음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K옥션 마찬가지입니다. 즉 안 될 놈이라고 해서 이 섹터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료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챙겨 나가는 그런 구간들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한 놈, 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방송 말미에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빨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LNG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권역에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이 되죠. 세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접수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자 상담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자가 좀 제법 오고 있는데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이버 19만 7천 원에 비중 10%가 아니네요.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네이버가 좀 무겁죠? 작년 하반기 때 바닥을 치고 지금 오랜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있을 땐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아직까지는 21선이 우하향을 그리고 있어요. 21선에 대한 저항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겁니다.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건데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하단이 한 15만 원 언저리, 상단이 약 한 23만 원 언저리입니다. 좀 길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상단 자리대인 23만 원 언저리 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20만 원이 넘어서는 요 자리대에서는 저항 자리대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위에서는 분할로 챙겨나가는 전략, 이렇게 단기와 중장기 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PSK예요. PSK 오늘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죠. 33,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작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10%입니다.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죠.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종목군들 이 PSK도 한번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죠. 그리고 기간 조정 들어가죠.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기간 조정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마무리 짓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33,000원짜리 때면 좀 비싸게 매수를 했죠. 그러면 지금은 요 23,000원과 만원대 중후반 요 구간대에 박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되게 된다면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21선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는 위로 갈지 밑으로 향할지 요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추매는 좀 어중간한 자리대예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대 초반 자리대 한 17,200원
그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항 자리대는 전고점 자리대죠. 한 23,000원 전후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인 3만 원 언저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17,000원대, 17,000원 뭐 초반대에 잡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는 25,000원 정도대까지도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손실 보고 매도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대동기업입니다. 19,9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대동기업가 최근 들어서 힘이 없죠. 재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꾸역꾸역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또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고점 자리대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이 들어 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만 원 언저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21,000원대예요. 21,000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요 구간대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더 보든가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을 매수를 하셨네요. 자, RS 오토메이션 15,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글쎄요, 이거 크게 뭐 걱정할 부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한 차례 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요 17,000원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쪽 섹터 한 차례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이쪽은 묶어서 봐야 돼요. 결론은 로봇 쪽 같은 경우도 휴머로이드 로봇 이쪽이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필수잖아요. 그러면서 로봇 쪽까지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15,7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으면 그냥 가져가 보세요. 이 전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대. 그럼 이때 갔을 때 뭐 팔든가 더 가져가든가 하면 될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를 매수하셨어요. 자, 일진전기를 매수를 하셨는데 33,800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HD 현대일렉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S일렉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LS일렉 같은 경우는 목표가 그 예상 실적을 하회했어요. 왜 하회하지? 아닌데. 어찌됐든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왔지만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선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33,000원, 거의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비중이 10%예요. 자, 그러면 요 하단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 요 하단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상단 자리대가 이 윗자리대가 되는데 요 윗자리보다는 1차적으로 요 자리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만 원. 요 3만 원 언저리가 3만 원 전후가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만약에 잡는다라면 22,000원대 중후반, 22,500원 또는 22,000원,
그 자리대가 왔을 때 추매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약 한 2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하니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2,000원대 초반 자리대 22,000원 가급적이면 22,000원 이하로 보세요. 22,000원 이하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만 원 안착 시도가 한번 나올 거예요. 돌파 시도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화학이에요. 22만 7천 원. LG화학 징그럽게 빠졌죠. 욕 나와요. 이 LG화학 보고 있으면 2차 전지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2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20%예요. 나름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양극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해소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올해부터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가에 사셨으니까 조금 더 기억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20개월 선 자리대가 30만 원대예요. 요 30만 원대까지는 중기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3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시고 3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종목 상담 더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화 상담을 통해 전해주시는 인사이트가 정말 풍부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반드시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상담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문자입니다. HPSP를 매수를 하셨어요. 55,000원의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았죠. 하락 추세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1,000억대예요. 올해 예상이. 내년도 같은 경우도 1,400억이죠. 고압 어닐링 장비 쪽에 있어서는 HPSP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얘기, 칩스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려면 지금 구간에서 예측 매수를 하느냐, 확인 매수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 주가 흐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주가 흐름하고 여기하고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21선 자리대가 밀려 내려왔다가 주가가 들어 눕죠. 주가가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HPSP도 마찬가지로 들어 누웠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순환매를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 전 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였으니까 요 구간대까지는 움직이겠죠. 근데 HPS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요 구간대가 저항이 되겠죠. 여기. 요 자리대가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게 된다라면 지금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게 몇 배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낮아지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대를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 21선이 돌아서는 그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2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아마 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까지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서게 된다라면 3만 원에서 좀 저항이 될 건데 요 자리대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3만 5천 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은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고 21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땐 가급적이면 거래량이 최소한 이 자리 때 최소한 25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좀 탄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다 보면 불안함은 가라앉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1577-7451번 창구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방법들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으세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30%, 27,050원. 27,050원에 3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더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대덕전자 말씀하셨어요. 어떤 전략 더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반도체에 관계되는 거요. 네, 일단 뭐 기판 만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기판 관련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택이나 이런 애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가격 조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2만 원에 한번 매수를 했어요, 제가. 추가 매수를 또 2만 원에 하셨어요? 아니. 매도를 했다고요, 매도를. 많이 2만 가지고 원에 있다가. 매도를 하셨다고? 예. 그럼 원래 남은 게 비중이 지금 30% 남은 거예요. 원래 비중이 좀 더 높았는데 2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자꾸 하셨다? 내려가길래 2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 그 매도한 거 금액 갖고 계세요? 예. 2만. 그러면 예. 14,000원, 만약에 14,000원 이하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매도했던 거 있죠? 그 금액. 예. 그거 다시 매수하세요. 그 매도했던 금액 있죠? 예. 그 2만 원에 매도했던 금액만큼 다시 대덕전자를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2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자 2만 원에 되네. 그렇죠. 그러면 2만 원까지 언제 올라가요? 먼저 2만 원에 올라갔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2만 원 위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 일부 비중을 줄였던 거 아니에요? 네.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이제 내버렸더니 14,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30%를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4,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2만 원에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2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든가 매도하고서 전화를 주시든가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상지건설을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 물어볼 게 있을까요? 이거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이거는 이걸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매도예요. 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은데요. 상지건설을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자, 보세요. 상지건설이 쫙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잡기예요, 잡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상지건설 뭐 이거 볼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앙첨단소재, 협진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죠? 자, 협진 한번 보세요. 주가 급등 났을 겁니다. 협진 지금 보게 되면 협진 상한가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협진을 보니까 CI테크 여기 있죠. CI테크 한번 볼까요? CI테크 얘도 급등 나왔을 거예요. 얘도 자 급등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지금 상지건설 패대기 치고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 이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상지건설은 추가 상장도 되잖아요, 그죠? 사채 추가 상장이 되는데 이거를 따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아니에요.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걸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종목군들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거는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하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진해염 매수하셨어요. 11,000원. 비중은 50%. 자,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을 50%를 실었습니다. 한 번에 50%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분은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원샷 원킬 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합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50% 사는 거면. 자, 항공주들 국내 여행객들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중국 쪽에 무비자에 대한 얘기 있고 한한령 해제 있고 그러면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항공 수요도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 좋아요. 그러면 업황도 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적도 보게 되면 안 좋았다가 지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24년도, 23년도에 1,800억 찍고 역성장이네요. 그죠? 역성장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별로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비중이 일단 50%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500원 이 윗자리대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조금 주식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매수하셨어요. 14만 원에.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 LG전자가 가전 쪽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보면 21년도에 4조 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그걸 압박하고 있죠. 그럼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싸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LG전자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가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쪽 LG전자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 가전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는 얼추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비중이 10%예요. 배당이 1%예요. 배당이 그렇게 많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한다? 매수를 한다? 이건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얼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럼 전략이에요.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만 원이니까 요 갭을 메꿔주는 자리 때 67,000원 이하 67,000원부터 65,000원 요 자리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10%만 한번 더 매수해 봅시다. 그러면 평단이 10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요 언저리대까지. 요 언저리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값을 더 주면 추세적으로 보게 돌아선다면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10% 정도만 추매. 그리고 끌고 가보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참고하시고 이 가격이 안 오면 추매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고저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한 개의 종목을 분석해 주시더라도요. 정말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더해주고 계시죠. 국제 정세, 업황, 또 차트, 공시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종목 상담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좋을 텐데요. 함께 종목 상담 받아가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창구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자, 다음 종목은 서전기전이에요. 4,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왜 매수하셨을까요? 비중 50%. 환기 종목이에요. 봅시다. 감사보고 좀 볼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역 요 부분들 때문에 일단 환기로 좀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봅시다. 재무구조가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이 자리대에서 50%를 매수했다라는 건 글쎄요. 뭐 알고 사셨나? 여기서 한 번에 50%를 산 이유가 뭐죠?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우선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잠깐만요. 이 지역이 어디죠? 회사 본사가
경기도 이천시. 그건 아니네.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아니네요. 자, 일단 지수는 많이 밀렸어요. 50%를 4,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 때 요 5,000원 위로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요 5,000원 위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좀 챙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하니 5,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분할로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BGF 리테일을 매수하셨네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13만 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되게 무거운 기업이죠, 이 기업. 배당 많이 나오나요? 지금 BGF에서 최대 주주 52%, 국민연금 8%, 6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합니다. 배당이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3%, 4%. 그럼 올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배당을 얼마나 줬나 한번 봅시다. 4,100원을 줬어요. 4,100원. 배당 성향 36%. 4,100원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 4%. BGF 리테일이 20%입니다.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4%의 지금 배당을 받는데 매수 단가가 13만 원이면 배당 수익이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적금 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가 매수? 이건 좀 무거워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이거 추가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대형주 중에 지금 거의 8%의 배당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량주 중에. 여러분들께 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근데 배당 수익이 8%예요. 그럼 저는 그거 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GF 리테일은 그냥 추매 없이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만약에 요 12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그때 좀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화를 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일신석재를 물어보셨어요. 일신석재 2,435원. 2,435원이면 도대체 언제 사신 거야? 4월 16일 날 사셨나요? 2,435원. 자, 정책주들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일신석재.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 테마로 보게 되면 대북 테마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대북은 아직 정책적으로 뭔가 대선 후보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 잘 가고 있죠. 대북 쪽의 대장입니다. 근데 얘는 대북에 대한 이슈로 간 게 아니라 로봇 쪽의 이슈가 나왔어요. 또 하나 부산산업. 이 친구도 박스를 뚫었다가 오늘 조정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죠. 일신석재 대북 관련주죠. 근데 지금 보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당론이 좀 있죠. 배척하자 이건 없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북은 언제쯤이면 테마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테마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물어보신 이 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못 산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겁니다. 테마는 탈 겁니다, 대북.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확 컸을 때 분할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 20%면 테마주 거래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테마주는 다가올 테마는 조금씩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안 그러면 지쳐 떨어집니다. 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일신석재. 조정받을 수는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작년 12월 달의 고점은 넘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마도 이 정책적으로도 뭔가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빠른 시간 안에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시자. 다만 테마주 하실 때는 이제 분할로 좀 해보자라는 거. 20%한 방에 하는 거 말고 뭐 5%, 10%, 15% 이런 식으로 분할로 좀 접근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를 매수를 하셨어요. 16,800원. 여행객에 대한 증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친구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은 기간 조정 형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스권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이 구간 자리대가. 그러면 요 구간이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 18,000원이 되겠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개월선 요 자리대 지금 안착하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금 보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 요거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가 18,000원 자리대거든요. 일단 16,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30%니까 추매하지 마시고 1차로는 요 18,000원. 그리고 2차는 2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수하셨어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수를 하셨는데 5,661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5,661원. 추가 매수한 비중이고 오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구도 보면 오래 기다리셨다? 그럼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나? 이걸 오래라고 했다라면 인정. 근데 여기에서 추매를 해갖고서 요 구간에 매수해서 오래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매도는 안 했어요. 만약에 추매를 해서 오래 기다렸다라면 글쎄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은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대응을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욕심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적어도 뭐 7,000원대까지 올라간다거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선 추가 매수한 물량 같은 경우는 요 6,200원 요 넘어가면 요 구간대가 매물이 좀 많아요. 요 구간대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고 나머지만 7,000원 넘어가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매수가 언저리니까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뷰노예요. 23,000원.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의료 AI 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비중이 12%입니다. 한 차례 밀렸다가 올랐다가 반등이 나오죠. 여기 등락 과정 거치고 나서 매수가 이 저점 자리 때잖아요. 여기 돌파시도 나올 겁니다. 요 돌파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18,000원 이하 요 자리대 이하로 눌리면 요때 추가 매수 조금 더 해서 단가 낮추세요. 단가 낮추시고 요 61선 언저리 때 전저점 언저리 때 요 22,000원 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하고 나머지만 좀 더 보자. 27,000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까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효도 종목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효도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정책주들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정책주입니다.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 아마 정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정책이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하다 잘못 얘기해갖고 블랙홀 얘기를 했어요. 싱크홀인데 정정드립니다. 블랙홀이 아니라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이게 정비를 해야 돼요. 이 정비할 수 있는 이 구간이 5,00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봐도 다양한 섹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몇 개 섹터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도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 다 나올 수 있어요. 섹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 뭐 지하화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순환매예요.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조정받고 있는 거는 다음을 기다리면서 눌림목 구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눌림목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소통하는 공간이 있죠. 그곳에서 아마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된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솔루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막 말씀을 드렸죠.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지금 종목도 제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효도 종목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인지 차트 분석까지 꼼꼼히 해주실 겁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